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팔당에서 핫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성대현입니다. 캐나다에 와이프와 함께 16년 전에 이민해서 평범한 가정의 두 아이 아빠이고 지금은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캐나다에 이민하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년 시절부터 대학까지 미국에서 생활한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자기가 자라왔던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길 원했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 비자를 2번이나 거절당했고, 3번 거절당하면 10년 동안 미국을 갈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강남의 모 사립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었는데 친구 중 캐네디언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소식을 듣고 캐나다로 올 것을 권유했고 우리 부부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캐나다 생활을 말해주세요. 캐네디언 친구 부부에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3만 불,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들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가족같이 지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친구로부터 3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잃게 되고 일자리라고 알아봐준 일은 밤 시간에 파트타임에 돈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캐나다 시작과 동시에 친구로부터 돈을 떼이고 저희 부부는 렌트비가 저렴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심정을 말해주세요. 그냥 막막했습니다. 이때 와이프랑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때 너무 싸워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래서 이혼을 하나? 라고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요. 와이프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 학교를 등록하고 비자를 받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태롭지만 순서대로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첫 딸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돈도 없고 비자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캐나다에 머무르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27살 커플에서 캐나다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살아갈 방법을 찾다가 일단은 비자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취직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였는데 당연히 페이는 미니멈 최저였습니다. 16년 전에 시간당 10,000원 정도를 받았고 학생 비자인 제 앞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인력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랑스러운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엔 산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 부부가 아이를 의사를 통해서 나오면 몇 천만 원의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라고 애 받아주는 교육을 받은 여자들, 미드와이프라고 하는데 저희의 첫 아이는 그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통주사가 너무 비싸서 와이프는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딸 아이를 의사가 아닌 산파로부터 낳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와이프한테 참 미안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캐나다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이프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한다고 하면 싫어할 듯 싶네요. 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부부의 모든 계획과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서 캐나다에서 아이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삼성협력 업체를 다닐 때 단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주는 조건으로 저보다 먼저 일하던 분에게 노예계약 같은 조건으로 일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분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딸아이가 있는 저는 너무나 비자가 절박해서 그 제안을 내가 받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썩은 동아줄 같은 계약이었지만 그 동아줄이라도 저는 잡아야 했습니다. 이 동아줄은 최저수당을 몇 년 동안 받고 회사 세금도 내 수당에서 내야 되고 최고 비싼 변호사비를 감당해야 됐고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바로 사직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의 생활을 말해주세요. 처음 캐나다 3년의 목표는 영주권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영주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영주권이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주권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은 최저수당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의 나라에 가서 3년을 고생해서 얻은 것은 합법적인 거주자일 뿐이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나와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높은 샐러리와 좋은 일자리는 결국 자격이 갖춰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 일도 못하는 제가 새로운 직장 대기업을 영어로 인터뷰를 보고 취직을 하고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일해온 노하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